이곳은 마포구 만리동 고개에 위치하고 있고 2008년에 개업해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약국입니다. 병원의 처방, 조제와 투약,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의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환자와 처방이 많아서 약사님들이 요일별, 시간별로 나뉘어 총 7분의 약사님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주변에도 병원과 유동인구가 많아 조금 바쁠 때가 많은 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포구의 아름다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약국의 약국장 약사 김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 진로 박람회 체험 부스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라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또 영상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것도 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사는 그 조제와 판매만 하는 사람일까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발명가인 약사 3명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그 펜버틴이라는 약사인데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카콜라를 그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 숙취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료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 코카와 콜라 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 숙취 해소를 할 수 있는 음료를 만들게 되었고 그게 이제 코카콜라의 그 창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펩시콜라도 원래는 그 약사가 소화불량 치료제로 개발할 목적이었는데 또 그 제품이 또 펩시콜라의 창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그 1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두 음료가 다 약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사는 미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키엘이라고 있는데요. 그 존 키엘이라는 약사는 콜롬비아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약국을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천연 성분으로 된 연고라든지 그 피부를 진정시키는 토너 같은 것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고 그 약국이 피부 쪽으로는 유명한 그 치료 약국이 되면서 그 키엘이라는 화장품 그 브랜드의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약사는 그 앙리 네슬레라는 약사인데 그 네슬레라는 브랜드는 들어보셨죠? 그 커피나 우유 또 유아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그 이 앙리 네슬레가 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 그 모유를 만들면서 그 인공 모유로 인해서 유아 사망률이 실제로 감소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요. 이렇게 약사는 그 어떤 화학자로서 또 인체에 그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장래희망이 약사가 아니라 건축가였는데요. 집에 그 신문이 배달되어서 오면 거기 신문사에 끼워져 있는 그 아파트 광고 전단지에 그려져 있는 그 도면, 단면도를 보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도 그 공학대학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러 그 서울에 왔다가 잠시 머물렀던 그 하숙집에 있는 그 주인집 언니가 약사였어요. 그 언니분을 보면서 갑자기 나도 약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때 저희 집 어떤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약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이 너무 잘한 것 같고 저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 그래서 지금 그 약사라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약사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사의 어떤 활동 분야가 꼭 약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자주 접하는 그 약국 안에서 일하는 약사의 모습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훨씬 더 다양한 분야야 다양한 그 진로 방향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약사가 된 후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같이 약국을 개업하고 약국에서 근무하는 개업 약사와 근무 약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 약제부에서 조제하고 투약하고 항암제 등을 관리하는 병원 약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마케팅, 또 임상, 허가 등의 업무를 하는 약사들이 있고, 네 번째로는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서 일을 하는 공직 약사들도 있고요. 또 그 약의 어떤 도매상, 동물약품, 약의 수출, 수입 등을 또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약사들이 있고, 그 외에도 약의 광고나 그 리서치 이런 쪽에 또 근무를 하는 약사들도 꽤 있거든요. 약사가 조제하는 일만 한다면 요즘 같은 이제 AI 시대에 로봇이 또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직업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약사의 하는 역할이 조제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 환자에 대한 투약 관리, 또 약의 어떤 개발 연구, 임상 허가 등을 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로 다분화되어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또 업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백신, 그 치료제 이런 게 나오면서 바이오 산업이나 제약 산업이 그 훨씬 더 그 성과가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전문 분야로서의 약사로서의 어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면 입시 제도가 좀 바뀌어서 약사가 되려면 일단 그 6년제 약학대학을 입학을 해야지만 약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 약사고시라는 국가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약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그 진로 분야에 따라서 어떤 진로로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요구되는 자질이나 성향, 또 노력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저같이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라면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즐겨서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의 아픔이나 힘듦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픈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투정도 많고 하소연도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약사가 또 들어줘야 되고, 또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면 또 약사 자체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런 연구나 실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글로벌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이나 임상을 하게 된다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약사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다니다가 약학대학으로 다시 들어간 경우라서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2번을 했고, 그러니까 재수를 한 거죠. 그리고 약학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학점이 너무 낮으면 그 위탁연으로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학대학에서 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약사고시 시험을 볼 때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약국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매년 이제 수백 개의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생산되기 때문에 그 많은 약들의 어떤 효능이나 복용법을 그 환자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동영상 수업이나 다른 세미나 같은 데 참석을 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그 약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근무한 지가 졸업하고 나서 한 25년, 30년이네요. 30년쯤 되었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듣는 감동적인 말들이 있어요. 오셔서 약사님이 주신 약 때문에 이 병이 다 나았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전에 어떤 환자분 한 분은 모든 약을 다 먹어보고 치료를 해봤는데도 기침이 안 나으셨어요. 뭐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 드시는 혈압약을 보니까 그 약 중에 기침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기침이 싹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해 하면서 지금도 저희 약국에 10년 넘게 단골 환자분으로 다니시거든요. 그 외에 이제 몰랐던 약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고맙다, 또 병을 빨리 낫게 해주셔서 고맙다 하시면서 간식거리도 사다 주시고 직접 키운 배추나 무 이런 것들을 갖다 주실 때 너무 감동이고 또 뿌듯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0년 전 저는 똑같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약국이 한 13, 14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보단 30년 전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때가 딱 이제 약학대학을 새로 들어가고 약사가 되기 직전이었는데, 너 참 선택 잘 했다. 너에게 맞는 직업을 잘 골랐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또 저한테는 이 약국에서 이제 계속 약국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너 열심히 했어. 수고 정말 많았어. 라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국에서 약사의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는 그 일반 약을 사러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이렇게 처방전을 들고 약을 조제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체험은 이 조제 처방전 가지고 조제하는 거를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면 이 스캐너나 바코드를 이용해서 이 처방전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코드를 가지고 처방전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방전에 있는 환자의 성별과 이 생년월일 나이를 보고 이 처방전의 어떤 약의 용량이나 내용이 잘 입력이 된지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보신 후에 이렇게 완료를 하면은 이 처방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 봉투가 여기 프린터에서 그 약봉투가 출력이 되고요. 이 처방전은 그럼 조제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제실에 들어왔습니다. 조제실에 들어온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조제를 해볼 건데요. 보통 날짜가 이틀, 3일치 되는 짧은 처방전의 조제는 이렇게 약판이 있어요. 이렇게 약판에다가 조제를 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조제실에는 약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자주 쓰는 약들은 이렇게 약 케이스 안에 약이 들어가고, 가끔씩 쓰는 약들은 이런 식으로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을 꺼내서 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날짜가 긴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를 한번 체험해 볼 건데요. 간접 체험. 근데 날짜가 긴 처방전은 직접 조제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ATC라는 자동 약 포장 기계를 가지고 조제해 보는 거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가 긴 처방전을 ATC 기계에다가 조제를 하려면 또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용법에 따라서 여기 입력하는 그 또 용법 코드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ATC 기계로 전달하면 저렇게 ATC 기계로 연결이 돼서 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나오는 처방전을 약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처방이 나오는 이 내역과 이 조제약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요. 이게 이제 다 되면은 이제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다 완료가 된 이 조제약들은 이제 검토를 한 번 더 한 후에 그 앞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투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접이지만 체험해 보는 건 어떠셨어요? 오늘 그 여러분이 약사가 되는 과정과 또 약사의 여러 활동 영역 중에서 약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약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가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약국에서 그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어떤 그 약사의 모습만 떠오르지 마시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그 개발 연구하는 약사들, 또 그런 제약회사의 CEO들, 또 그 백신 치료제를 그 임상 실험하는 그런 걸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바이오 벤처에서 일하는 약사들, 또 그 CEO들, 또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고 있는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약회사들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고 그 회사들의 주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